네, 급변하는 외환 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죠. 우리은행 최진호 이코노미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네,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예, 트럼프의 미국의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이 좀 가시화되고 있고요. 미국의 고용 호조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우려로 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글로벌 환율 흐름과 함께 이번 주 챙겨봐야 할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 전쟁이 지금 뭔가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인데 환율 흐름은 어떤가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제 하나씩 가시화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 환율은 예상보다는 좀 차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좀 이벤트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먼저 1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이제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 출석 발언, 그리고 요즘 시장 영향이 제일 큰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외환시장의 경계감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 1월 고용 보고서 지난주 주말에 있었습니다만 크게 고용 시장 관련한 걱정은 없는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인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세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조치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상당 조금 오르는 상황. 자 이제 1월 CPI 이번 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먼저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작년 12월과 동일하게 전년 동업이 2.9%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역시 3.2% 정도로 둘 다 하방 경직이 좀 유지되는 흐름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 시장이 양호하기 때문에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이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장기간 동안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수입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입 물가 둔화 압력이 이제 강력한 노동 시장에서부터 파생된 그런 수요 압력을 좀 상쇄시키면서 당분간은 이 인플레이션이 하방 경직을 이어가는 보합권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오늘부터 미국 상원, 하원에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 발언이 있게 되는데 이번 의회 증언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연준의 이제 듀얼 맨데이트가 이제 물가와 고용이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 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이 좀 경계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도 확인된 것처럼 민간의 이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점은 분명히 기준금 인하를 지원시키는 요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정책 자체가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지표로 확인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데이터 디펜던시를 강조하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제 평가는 좀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통화 정책의 원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발언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영단은행 3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하했고 ECB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 나설 것 같지만 또 이제 일본은 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연준은 꼼짝도 못하는 것 같고 지금 최진호 이코노미스트님과 전화 연결로 지금 통화 정책 갖다가 다 살피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문제는요 달러가 지금 왔다 갔다는 합니다만 크게 보면은 박스입니다.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 기준 107 밑으로는 잘 안 가고 109 가면 막히고 유로 달러도 1.02달러 오면은 더 안 밀리고 1.04 가면은 또 막히고.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달러 이거 지금 여기서 당장 크게 움직일 만한 무슨 변수는 없을까요? 예, 일단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기조적인 뼈대의 흐름을 말씀하신 것처럼 큰 박스권이긴 하지만 강달러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흐름이 일방적이지 않고 박스권에 갇히는 이유는 이제 트럼프 정책이라든지 또는 주요 선진국들의 이제 통화 정책에 연동돼서 환율이 변화하는 상하단으로 움직이는 그 속도가 약간 달라지는 정도로 그런 현상들이 혼재되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유럽 지역에서는 ECB나 영국 같은 국가들이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추가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가 강하기 때문에 유로화나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일본 심의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내년 3월까지 기준금리가 1%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도 종종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노출도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요.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 연동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 불안정이라는 요인이 또 이제 원화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계속해서 환율 하단을 떠받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요.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분간 1,450원 내외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